자, 이제 실전 대비 평가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97번. 자, 다음은 실생활과 관련된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이다. 손난로에서 철가루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따뜻해진다. 이거는 델타 H가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냉각 백질산 암모늄의 용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큰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산화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되는 반응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엔탈피 변화량이 0보다 크고, 화학 반응식은 고체가 수용액으로 되는 반응 맞고, 그 다음에 가에서 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성물질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엔탈피를 빼준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은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어차피. 왜냐면은 이 델타 H라고 하는 게 전체 시그마 생성물질의 전체 엔탈피 빼기 반응물질의 엔탈피니까 이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걸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얘는 기억하고 니은이 맞으니까 3번이고, 그 다음에 298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물이 합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자, 25도씨 1기압에서 열화학 반응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물이 만들어질 때 2몰일 때 571.6이에요. 그러면 1몰이면은 이거의 절반만큼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절반 286.8, 285.8 맞네요. 그러면 기억은. 그 다음에 거꾸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엔탈피의 변화량은 크기는 같고 부만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니은도 맞죠. 디귿은 지금 보면은 똑같은데 이거는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체가 생성이 되면 여기서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원래는 H2 플러스 2분의 1 O2가 H2OL이 H2O 수증기가 될 때 원래 델타 H가 44kJ만큼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값만큼을 여기서 실제로는 어떻게 돼? 2배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88만큼을 해줘야 실제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데 필요한 기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값보다는 더 적어야 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자, 따라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9번 봅시다. 25도씨 1기압에서 에탄올과 에타인의 연소 엔탈피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25도씨 1기압에서 완전 연소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가 1몰이 완전 연소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연소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 이게 연소 엔탈피는 1몰이 연소됐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에탄올은 C2H5OH가 연소가 되면은 O2, 이 CO2 플러스 수소가 총 6개니까 3H2O 이렇게 되고 4개, 3개, 7개인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3. 일단 반응식이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3, 2CO2, 3H2O 이거 되고, 그 다음에는 근데 얘는 음수라 안 돼. 얘는 음수여야죠. 발열 반응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에타인은 C2H2 플러스 O2는 2CO2 플러스 H2O 이렇게 되고, 산소가 4개, 2분의 1개, 그러면은 2분의 5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연소 반응식이 안 맞으니까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맞고, 그 다음에는
얘는 만약에 2몰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소, 완전 연소 반응식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 맞는 건 4번밖에 없네요. 이거 화학 반응식만 제대로 써주면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이거는 맞는 거 자체가 없고, 얘는 화학식은 맞는데 부호가 틀렸지? 이건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00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두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자, 첫 번째 게 에텐의 연소 반응식이고, 두 번째 거는 프로펜의 연소 반응식,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인데, 가하고 나는 일단은 둘 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각각 1몰당 연소가 됐을 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프로페인이 연소될 때 발생한 열량이 더 커요. 그 다음에 1g의 에텐과 프로페인을 각각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은 1g당이니까 그럼 이제 몰질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C2H4 에텐 같은 경우에는 28분의 1412에 해당이 되는 거고, C3H8은 44분의 2220 만큼을 방출하게 될 텐데, 와, 이거 선생님 계산해 봤는데 문제 좀 너무 양아치야. 50점 얘가 39가 나오고요. 얘가 50점 대략 한 4, 5 정도 나와요. 얘가 좀 더 커. 이거 어쩌란 소리냐? 이렇게 나오면. 아이, 진짜. 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걸 계산 문제를 내는 건 아니잖아. 꼭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겠지. 그지? 찌질하게. 자, 화학 선생,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301번. 네. 자, 301번은,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흑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 대한 자료이다. 흑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연소 엔탈피가 델타 H1, 델타 H2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C 플러스 O2가 CO2가 됐었을 때 얘가 이제 델타 H1이고, 그 다음에는 CO 플러스 2분의 1 O2가 CO2가 됐었을 때 이때가 델타 H2가 된다.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은 똑같이 CO2로 똑같다. 만약에 그런 흑연이 일산화탄소가 됐었을 때의 반응식은 결국에는 얘를 2배 이 C 플러스 이 O2는 이 CO2 이 델타 H1에서 그 다음에는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생성물질로 가야 되니까 빼줘. 결국에는. 자, 그럼 역반응. 근데 이게 두 개니까 2배 해서 역반응을 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타 H1을, 이 델타 H2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줘 버리면, 이거를 역반응으로 2배해서 써주면 이 CO2는 CO2 플러스 O2가 된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하고 소거가 되고, 여기서 빠져버리면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남는 거는 이 C 플러스 O2는 CO2, 그리고 얘는 이 델타 H1 마이너스 델타 H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 있네. 4번. 이렇게 조합해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2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산화칼슘, 물, 염산의 반응에 엔탈피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의 엔탈피는, 그러면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은 수산화칼슘으로 반응이 되면서 마이너스 76.9만큼의 열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억은 맞죠. 이게 바로 반응 엔탈피에 해당이 될 거고, 수산화칼슘 1몰하고 염산 2몰이 중화 반응을 하면은, 그죠? 요거죠, 반응식이. 요거 두 개 반응을 해서 염화칼슘하고 물 2몰 생겼을 때 마이너스 112.4kJ이 방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맞고, 경로 1의 반응의 총 엔탈피의 합은 경로 2의 반응의 엔탈피의 합방.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이거죠. 그러니까 물에 녹여서 수산화칼슘이 되고 수산화칼슘하고 중화반응을 하나 직접 염산 수용액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중화반응을 시키나 예, 결국에는 최종 생성물하고 최초 반응물이 똑같으니까 이때 출입하는 열량은 같다. 총 열량 분리번의 법칙, 이게 헤스의 법칙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303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반응에 열화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에테인의 연소 엔탈피를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럼 에테인의 연소 반응식부터 써봅시다. C2H6 더하기 O2는 2CO2 플러스 3H2O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은 3이니까 7이죠. 2분의 7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에테인을 연소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의 거꾸로 반응. 일단은 C2H6가 뭘로 가는? C2H4 더하기 H2로 가는 반응.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요거에서 산소가 더해지고 연소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 반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럼 달을 더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137만큼이 델타 H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달을 더해봐. 여기다가. 그럼 왜냐면 얘 메테인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에테인을 C2H4 더하기 3O2는 2CO2 더하기 2H2O 이때 델타 H가 마이너스 1411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가 델타 H를 자,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서 얘하고 얘는 사라지게 될 거고 남는 게 C2H6 더하기 3O2는 2CO2 더하기 H2 더하기 2H2O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사라져줘야 되는 게 H2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더해.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자,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O를 더해버리면 화살표 양쪽에 있는 얘하고 더해지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C2H6 그 다음에 2분의 7 O2 3H2O, 2CO2 해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식은 더했잖아요. 지금 나를 더해줬죠. 그러니까 델타 H는 얼마? 마이너스 286을 더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마이너스 1411 빼기 286에 더하기 137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86 그럼 얼마니? 1 6 9 7에서 137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빵 6 5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이네. 그죠? 네. 조합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에 304번 봅시다.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물과 관련된 세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된대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수소가 연소돼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는 이거 기화열이 나타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로 만들어져요? 지금 수증기, 얘는 물이니까 얘가 얘보다는 열량이 더 적어야죠. 수증기로 기화시키는데 열을 썼으니까 대신에 2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X는 마이너스 571.6에서 2몰 88만큼이 더 적어야 되죠. 방출하는 열이 6 3 이게 6이니까 8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83.6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틀렸죠. 1이 아니라 2몰이니까 나는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발열 반응이죠. 성분 원소로부터 같은 양의 물이 생성이 될 때 기체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액체가 생성이 되는 경우보다 더 적은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방금 봤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액체를 여기는 생성되는 물질이 액체가에서 기체가 돼버리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데 필요한 뭐를 더 흡수해야 되는 거니까 기와
열만큼을 더 흡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더 적어야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네, 니은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5.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에 엔탈피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이와 관련된 열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N2H4가 될 때는 이 반응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N2 플러스 EH2 더하기 O2가 N2H4 더하기 O2인데, 그럼 얘는 소고가 될 거고, 보고, 이렇게 엔탈피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H는 그냥 51, 양의 값이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는 수소의 연소 반응인데, 그럼 수소가 연소가 되는 게 여기서 근데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반응이네요. 이 반응. 왜냐면은 여기서 질소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 H2 플러스 O2가 이 H2O 수증기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 반응. 그러니까 572에서 88이 빠져버리는 반응이니까 4, 8, 4, 마이너스 484kJ. 맞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수증기가 액체가 될 때 방출하는 액화열 또는 응결열에 해당이 되는데 2몰이니까 얘를 2로 나눠줘야지. 네, 그러면 44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다음에 306. 다음은 간이 열량계를 이용을 해서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구하는 실험인데, 자, 중화 반응에서 지금 이때 발생하는 열이 X킬로줄이래요. 1몰에 염산 50ml와 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50ml를 준비하고 각각의 온도를 측정을 해준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1몰 농도의 염산 50ml면 0.05L에 들어있는 몰수는 0.05몰만큼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각각 1몰의 기준인 건데 얘하고 얘는 마찬가지로 HCl하고 NaOH가 둘 다 1몰에 50ml, 0.05L니까 둘 다 0.05몰이 반응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에서 초기 온도가 20도고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가 26.8이니까 델타 T는 지금 6.8도씨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X가 얼마냐? 그럼 수용액의 밀도가 1이다. 두 개를 섞었을 때 100ml란 말이에요. 100. 밀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수용액의 질량은 100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열을 물의 비열인 4.2하고 똑같이 줘버렸죠. 그러면 4.2, 그러니까 이때 총 발생한 열량 Q는 4.2 곱하기 100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얼마냐면은 6.8. 이게 지금 몇 몰 반응했었을 때야? 0.05몰 반응했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1몰을 기준으로 해주려면은 이게 다시 0.05로 나눠주던가 아니면 똑같지. 결국에는 이거의 전체 값을 몇 배를 주면 되는 거예요? 20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왜? 0.05몰이 아니라 1몰을 기준으로 한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20배를 해주면 이거 42 곱하기 100 없앤다. 68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8, 26, 1 8, 4, 32 6, 2, 12 1 6, 4, 24, 25 2, 8, 5, 6에 다시 20배를 해줘야 되죠. 0, 2, 1, 7, 5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소수점 하나 찍어버리면 57.12kJ/몰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여기 있네. 2번이네. 그치?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맞겠고. 자, 그 다음에 307번.
자발적 변화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음식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가는 거 맞죠? 실온에서 물이 산소랑 수소로 분해될 수가 없지. 이건 비자벌이지. 물에 떨어진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렇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8.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해준다. 맞아요. 물질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개의 엔트로피가 그렇죠. 증가하죠. 자발적 변화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 0보다 크면 이게 자발적인데 이거는 개와 주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음수라도 얘가 양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델타 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엔탈피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저건 조건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309번. 그림은 1기압에서 얼음을 가열할 때 0도씨와 100도씨에서 상태 변화, 가하고 나가 일어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가의 과정에서는 지금 얼음이 물이 됐고 물이 수증기가 됐기 때문에 점점 엔트로피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흡열 반응이라서 열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개의 엔탈피 증가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나의 과정에서 그쵸 액체가 기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개의 엔트로피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물의 엔트로피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점점 커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그죠? 자, 그 다음에 310번 한번 봅시다. 자, 이 반응이,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개의 엔트로피 변화하고 엔탈피 변화. 그럼 일단은 기체 몰수가 줄어들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A로부터 B로 가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6몰이었다가 하나, 둘, 셋, 3몰로 됐기 때문에 일단 델타 S 개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델타 S 개는 일단은 0보다 작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델타 S 주위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보다 더 이 값이 증가분이 커야 돼요.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가 0보다 커지려면 발열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델타 H는 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1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반응 기역부터 리을의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열 반응은 세 가지다. 그럼 여기서 보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자, 델타 S하고 델타 H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기역 같은 경우에는 델타 S 플러스 값이고 델타 H도 플러스 값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니은도 둘 다 델타 S 플러스고 플러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델타 S는 플러스고 델타 H는 마이너스 값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은 델타 S는 음이고 델타 H는 양에 해당이 돼요. 그럼 발열 반응인 거는 하나밖에 없네. 델타 H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개의 엔탈피 변화랑 엔트로피 변화가 모두 반응의 자발성에 유리한 거는 증가하고 이거죠. 즉 엔트로피 증가하고 엔탈피는 감소하는 디귿이 바로 모두 반응의 자발성에 유리한 거고 개의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가 모두 반응의 자발성에 불리한 반응은 음수의 양수인 거니까 여기에는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엔탈피는 증가하게 되는 리을 같은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반응의 자발성에 불리한 반응에 해당이 되겠지요. 따라서 리을 하나죠. 하나.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12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가부터 달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는데 식탁 위에 올려놓은 드라이 아이스가 시간이 지나자 사라졌다. 그러면은 얘는 델타 H는 고체가 기체로 됐으니까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델타 S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엔트로피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자전거를 오랫동안 밖에 놓아두었더니만 철 부분이 녹이 슬었대요. 자, 얘는 일단 기체가 감소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델타 S는 0보다 작고, 대신에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가 0보다 작죠.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열었더니만 기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기체가 발생을 했으니까 델타 S는 0보다 커졌고,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는 보통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기 때문에 기체 용해 반응 자체는 온도가 높으면 잘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기체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지금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에 해당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델타 H는 0보다 크겠죠. 자, 나는 개의 엔탈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틀렸고,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이거 하나, 두 가지죠. 모두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자발성에 유리하다. 얘는 유리, 분리, 유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두는 아니죠. 따라서 1번, 네, 니은만 맞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313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반응의 열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개의 엔탈피 변화랑 엔트로피 변화가 모두 자발성에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체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델타 S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는 기체 입자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델타 S가 감소했고, 얘는 기체 분자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버렸기 때문에 델타 S가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가는 현재 무슨 반응이 양수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흡열 반응 맞고, 그 다음에 X는, 그럼 얘는 열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 결국에는. 그럼 가를 2배로 해주고, 그러면 EA 더하기 EB는 EC 더하기 ED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를 그냥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EC 플러스 E는 E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얘하고 소거가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니까 EA 더하기 E는 ED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위에 거 2배 EA에다가 아래 거 마이너스 4A를 그냥 더해준 거니까 이게 따라 델타 H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네요. 따라서 맞고, 다는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A니까 얘가 0보다 작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크니까 모두 자발성에 유리한 게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14번 봅시다.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질소하고 산소의 반응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열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된대요. 자, 질소에서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일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은 180. 그 다음에는 질소하고 EO2가 반응을 해서 ENO가 되는 반응은 H2가 68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둘 다 무슨 반응이야, 지금?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바닥에서 스타트를 보자. 어차피 엔탈피가 커져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처음에
N2 플러스 EO2 이 반응에서 ENO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가면은 얘는 뭘로 바뀌어요? ENO2로 바뀌면 이게 68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쭉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가 N2 플러스 O2는 ENO 이렇게 되면은 이 반응 전체는 180 요게 델타 H1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반응은 델타 H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맞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15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다음 반응의 엔탈피를 가와 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NO하고 2분의 1 O2 그러면은 NO2가 NO2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게 NO 플러스 2분의 1 O2 얘가 1로 가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나 반응식 즉 N2 플러스 EO2는 이 NO2 이거를 일단 2분의 1로 나눠 봅시다. 왜냐하면 얘가 각각 1이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자. 첫 번째 나에서 가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N2 마이너스 O2는 마이너스 2NO가 돼버리니까 그럼 얘하고 사라지고 여기서 1이 돼버리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1로 넘어가 버리면 2NO 플러스 O2는 2NO2가 되고 얘를 2분의 1로 다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68에다가 마이너스 180을 빼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12가 118이 나오게 되고 아니다 112가 나오고 이 값을 다시 2로 나눠줘야죠. 왜냐하면 얘를 전체적으로 2로 나눠줘야 NO 플러스 2분의 1 O2는 NO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델타 H는 마이너스 56kJ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반응 엔탈피 얼마? 마이너스 56kJ 이렇게 써주면은 맞고 자 그 다음에 316, 317 봅시다. 다음은 간이 열량계를 이용을 해서 A가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해주는 실험이래요. 간이 열량계에다가 999g을 넣은 후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해주고 이때가 T1이 23, T2가 1g을 넣어서 측정을 했다면 35. 그러면 델타 T 값은 얼마가 되냐면 12도씨만큼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A 1g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오. 그럼 결국에 Q는 CM 델타 T로 구해주면 되니까 4.2 곱하기 질량이 전체가 1000g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12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4200 에다가 12를 곱해주면 8400에 42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0400 이렇게 되겠죠. 자, 50400 줄인데 킬로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50.4kJ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1g의 용의 열은 얼마가 나오냐면 50.4kJ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A 1몰의 용해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은 그러면은 A 기체가 H2OL에 녹으면서 Q가 되고 그럼 이때 델타 H는 자 얘가 30이니까 이 50.4에
30배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 2, 1, 5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따라 델타 H는 마이너스 1, 5, 1, 2 킬로줄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8번 다음은 오존이 분해돼서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 개의 엔트로피 변화와 엔탈피 변화의 근거로 해서 반응의 자발성을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 델타 S는 일단은 델타 S 개는 기체 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0보다 커져요. 그럼 델타 H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S 주위로 열을 방출하니까 얘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둘의 합이 델타 S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무슨 반응? 자발적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9번 다음은 X로부터 Y가 생성되는 반응에 열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 반응은 25도씨 1기압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전과 후 실린더 속의 전체 기체 양이 반응 전보다 후가 줄었어요. 그러면 X가 Y보다 더 크다란 소리니까 델타 S 걔는 일단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델타 S 주위가 0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델타 H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반응이 진행될 때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은 걔는 음수니까 얘가 발열 반응이 돼서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이 반응이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고난도 문제 320번부터 한번 보자.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래요. 자, 20도씨의 물 50g이 담긴 간이 열량계를 준비를 하고 간의 열량계에 20도씨의 A 5g을 모두 녹인 후에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을 해준대요. 이게 지금 22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델타 T는 2도씨가 상승을 한 거고 고체가 용해될 때 출입한 열량을 구한대요. Q1 A 대신에 B 5g을 이용해서 가부터 달을 수행해서 수용액의 최저 온도를 측정을 하고 출입한 열량을 구한대. 그럼 최저 온도는 온도가 낮아졌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델타 T는 마이너스 1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수용액의 비열은 4.2만큼이고 A의 몰질량은 Ag per 몰이고 B는 B다. 그러면 Q1분의 Q2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열량 Q1은 그러면 Q1은 수용액의 비열이 4.2라고 줬죠. 4.2 곱하기 얼마냐면 55죠. 55. 5g을 녹였으니까 전체가 55에다가 온도 변화량은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2는 4.2 곱하기 55에다가 얼마가 됐어요? 1만큼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Q2분의 Q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분의 이거잖아. 없어지고 그럼 2네 2. 그치? Q1분의 Q2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2.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각각 A 5g의 용해열 얘는 B 5g의 용해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값은 방출된 열량이고 이 값은 흡수된 열량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러면 321번 A1몰의 용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그러면은 델타 H는 이게 5g의 용해열인데 그러면은 1몰의 용해 반응에 대한 엔탈피는
그럼 5g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몰 질량을 A라고 놓고 B라고 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몇 몰이야, 지금? A분의 5몰만큼이 A분의 5몰일 때 방출되는 열이 지금 Q1이죠? A분의 5몰. 그러면은 1몰만큼이면은 결국엔 델타 H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Q1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1몰이면은 얘는 5g의 용해열이 Q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델타 H는 결국 얘는 지금 몇 몰이 반응한 거예요? B분의 5가 발생을 한 게 Q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몰당은 5분의 Q2 B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는 흡수고 이거는 방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고 이 값은 플러스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5분의 Q2B분의 칸이 좁다. 5분의 Q2B분의 5분의 Q1 A를 구해달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렇게 지워져 버리면 Q2B분의 Q1 A 이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Q2분의 Q1이 얼마에 되냐면 2예요. 근데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B분의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2A 3번. 그렇죠? 예, 이렇게 풀어주면은 맞겠고. 자, 그 다음에 322번 봅시다.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두 가지 반응의 열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탄산나트륨하고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얘는 이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기체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델타 S는 0보다 커지고요. 얘는 기체가 총 몇 몰이었냐면은 6몰이었다가 반응이 끝나고 나서 3몰이 됐으니까 델타 S는 0보다 작은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가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죠. 흡열 반응이니까. 가가 비자발적 반응이라면 개의 엔탈피의 변화가 엔트로피의 변화보다, 그죠? 이건 0보다 큰데 얘가 얘 때문에 결국에는 주위에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가 돼버린 거지. 따라서 맞죠? 개의 엔트로피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모두, 얘는 엔트로피는 자발성에는 불리하고 엔탈피는 유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다음에 323번. 다음은 가부터 다의 화학 반응과 온도에 따른 생성물의 수득률을 나타냈대요. 질소, 수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 그 다음에 수득률. 그 다음에 탄산 칼슘이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그 다음에는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기체 몰수가 4몰에서 2몰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델타 S는 0보다 작아요. 얘는 기체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델타 S가 0보다 크고요. 얘는 기체 몰수가 줄었기 때문에 델타 S가 0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가하고 다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온도분의 1이 수증률이 된다는 소리는, 자, 수증률이 된다는 소리는 온도가 낮아야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온도가 낮아야 정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하고 다는 온도가 높을수록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난 거니까 얘는 흡열 반응에, 얘는 둘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고, 온도가 높을수록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났으니까 나만 지금 흡열 반응이죠. 온도가 높을수록
정반응이 잘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델타 H가 0보다 작고 이 녀석은 델타 H가 0보다 크고 얘도 델타 H가 0보다 작은 이건 발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는 여기서 델타 S가 마이너스고 델타 H도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가네. 나 같은 경우에는 델타 S가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크네. 그럼 얘가 나네.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델타 S 0보다 작고 얘도 다 작네. 그럼 얘가 다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는 델타 H가 반응의 자발성에 불리하진 않죠. 발열 반응이니까 유리해요. 나의 델타 S와 델타 H하고 델타 S의 부호 조합은 A죠. 맞고 다는 맞지? D인 거.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맞겠죠?